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어요. 항상 시험 대비할 때까지는 조마조마한 마음이고 막상 이제 시험장 가서 시험 보고 시험 당일에도 많이 좀 떨리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험 보고 나서 결과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좀 아쉬운 점, 내가 이 문제를 틀렸나 이런 문제들도 있고 정말 몰라서 틀렸던 문제도 있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점이 있지만 항상 자기 객관화가 중요합니다. 자기 객관화를 하고 자기가 정말 합격할 수 있었는데 놓친 건지 아니면 공부가 부족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공부가 부족하면 그 공부를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죠? 나는 예를 들면 5년, 10년에도 절대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자기의 마음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봐야 되냐? 그동안 내가 말했죠. 항상 자기가 본 시험 성적이 자기한테 기준이 됩니다. 자기 시험이 계속 공부해도 70, 80을 넘기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노력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정말로 시험은 안 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나의 평균 점수가 상향하고 있고 지난 시험보다 이번 시험이 더 나았다라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들 성에는 안 차지. 정말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도 나는 그 점수를 못 채웠는데 나보다 열심히 안 한 것 같은 누군가는 더 잘 맞는 것 같고 이런 비교가 됐을 때는 좀 낙담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 자기 점수를 놓고 자기가 그 점수를 바라보고 한 반나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공부에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두 번째, 정말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열심히 했는데 지쳐서 더 못하겠다는 마음인지 아니면 조금 쉬고 다시 할 수 있는 마음인지를 생각해 보고 다음 방향을 좀 정해야 돼요. 아셨죠? 오늘은 이제 헌법 24년 1차 대비 헌법 강의를 해설 시험 문제를 할 거고 일단은 순서를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번 시험의 총평 그리고 지문에 대한 해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 방향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2차 대비 시험 커리큘럼이라고 하죠. 커리큘럼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건지 여러분들은 어쨌든 1번, 2번은 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것 같긴 한데 가볍게 한번 보고 3번, 4번 부분을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 총평은 우리가 중상 난이도, 중상이라고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역대급 시험 문제였다, 헌법이. 실제로 커뮤니티나 이런 카페 같은 데서 요즘 이번에 헌법 시험이 많이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헌법은 어렵게 내겠다고 작정하면 정말 어렵게 낼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렇잖아, 여러분들. 그렇죠? 기출된 판례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건드냐, 어떻게 변형하냐에 따라서 그 함정에 번번이 빠지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이번에 교수님들이 함정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함정에 빠진 거야. 공부가 부족했다기보다는 제가 말했죠.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아는 판례였음에도 그 판례에 뻔히 여러분들한테 한 문장으로 그걸 줬다면 여러분들은 OX로 걷어낼 수 있어. 알 수 있는 문제인데도 4개의 지문에서 헷갈리는 게 2개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만났을 때 함정이 딱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공부 플러스 문제풀이 능력이 진짜 강화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 방향과 커리큘럼도 좀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일단은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 우리가 난이도 상 문제는 3개입니다. 3개. 사실은 7번은 난이도가 상은 아닌데 못 찾았어. 다 함정에 빠졌어. 그래서 7번, 그 다음에 8번, 9번 이렇게 난이도 상 문제였습니다. 많이 틀렸죠? 한두 문제 틀린 사람들은 다 여기서 틀렸어요. 한 문제 틀린 사람 7번 혹은 8번, 9번에서 한 문제 정도 틀렸습니다. 대부분 다 이래요. 그리고 난이도 중문제가 3번, 5번,
7번, 11번, 14번, 15번, 17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난이도 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분포가 어떻게 됐냐면 난이도 상 문제가 3문제입니다. 3문제. 그리고 난이도 중 문제가 7문제, 난이도 하. 기출이나 공부를 그대로 평범하게 해왔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10문제였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25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함정이 여기야. 함정이 여기에 다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함정에 많이 빠진 사람들은 점수가 쭉 빠졌을 거고 함정에 안 빠진 사람들은 기껏해야 예를 들면 3개 틀리는 겁니다. 3개. 그래서 42.5점이냐 혹은 함정에 빠져서 25점까지 미끄러지냐가 여기서 결판납니다. 공부를 기출 위주로 한 친구들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의도를 하셨고 근데 재밌게도 10개 대 10개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25점입니다. 25점도 안 됐다. 그건 그냥 공부를 안 한 거죠. 공부를 안 한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중문제를 뽑았죠. 제가 임의로 뽑은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이것보다 더 쬐끔 뽑았어. 근데 학생들은 선생님 저 3번도 틀렸어요. 5번도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20, 30% 이상의 오답률을 보인 문제를 제가 꼽은 겁니다. 그랬더니 한 7개에서 10개. 만약에 여기 외의 문제를 틀렸다. 그럼 자기가 지금 공부가 뭔가 남들이 다 아는 건데 놓친 거야. 그렇죠? 요거는 기출이 바탕이 된 거고 남들이 다 아는 겁니다. 내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 외의 문제를 틀린 건 나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커트. 지금 제가 카페에 한 30명 정도가 자기 성적을 밝혔어요. 제가 이제 헤아려 보니까 자기가 꽤 많죠. 제가 60일 작전 강의할 때 부탁했어요. 시험 끝나면 떨어지든 못 보든 어쨌든 뭐다? 자기 점수를 알려달라 그랬어. 왜? 객관화가 필요하니까. 다른 친구들하고도 비교도 해봐야 되고 왜? 같이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니까. 누구는 47.5점을 맞고 누구는 30점대를 맞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되니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가 저한테 커트를 밝혀줬는데 그 점수를 자기 헌법 점수를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필기 컷을 몇 점으로 잡았죠? 여경은 215에서 217.5점을 잡았고 남경은 200점에서 202.5까지 이렇게 잡았죠? 필기 컷을. 필기 컷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입력하고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조금 더 떨어질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어요. 예측. 그래서 이건 또 물론 청별로 지원 인원에 따라서 그 청에서 나는 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못 봤어. 이러면 많이 떨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말했어요. 컷의 합격은 사실 쉽지 않아. 항상 면접 체력에서 너무 부들부들하게 되기 때문에 요 점수가 지금 됐다면 나머지를 좀 준비하고 그렇지 않다면 공부를 리챌린지를 하면서 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헌법은 정확하게 이 컷을 넘긴 친구들은 딱 몇 점이었냐면 40점 미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헌법 컷은 필기 컷으로 따지면 헌법은 여경이든 남경이든 40이라고 생각합니다. 4문제. 3개 틀리고 가운데 3정 하나 틀리고 혹은 여기서는 운 좋게 하나 찍어서 맞고 2개 틀리고 여기서 어딘가의 함정에 빠지고 이거 아니죠? 3, 5, 7, 3, 5, 11, 14, 15, 17 이렇게 됩니다. 그럼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 6개. 수정. 어쨌든 7번이 여기로 갔으니까 제가 봐봐요. 저는 7번을 중문제로 뽑았어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됩니다. 상으로 올렸으니까 그러면 얘가 6, 3, 얘가 11 이렇게 정정을 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한두 문제, 여기서 한두 문제 하면 4개. 4개까지는 괜찮다는 거야. 4개. 얼마든지 4개. 그래서 컷이 40입니다. 40점 맞은 친구들은 다 지금 컷을 넘긴 걸로 보여요. 여기 컷을 다 넘긴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어때? 컷 여기 4개 이상이다. 그치. 지금 4개가 안 됐고, 그렇죠? 4개가 안 된 상황이죠. 항상 그런 것 같아. 80점부터 시작인 게 맞아.
그렇죠. 계속 지금 반복하지만 헌법은 40. 무조건. 자기 평균값이 40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 그리고 어떤 시험이든. 어떤 경우는 잘 보고 못 보고 하지만 평균이 40, 그 다음에 형사법 80, 경찰학 80. 그러면 남경은 무조건 이 컷이란 말이에요. 항상 지금 200점 기준으로 출제를 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자기 평균값이 여기에 도달했냐야. 한두 번 200점 넘은 걸로는 평균값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평균값을 내보면 180이란 말이야. 왜? 한 번은 160, 한 번은 170, 한 번은 210 이렇게 된다고 하면 평균을 내보면 200점이 아니라 180이야. 그럼 어때요? 지금 내가 합격하려면 얼마가 더 필요해? 20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여자는 어떻게 됐어? 지금 안정적으로 합격하려면 여자는 과목별로 5점 이상 더 맞아야 돼. 그러면 여자는 45, 85, 85. 그쵸? 이렇게는 맞아야. 그러니까 남경은 40, 80, 80이지만 여경은 45, 85, 85가 돼야 컷에 걸리고 그 이상 맞으면 안정적 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 자기 평균값이 달했냐를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 기준으로는 헌법은 40점 이상 맞았다는 친구들은 다 컷에 들어왔고 37.5점이다 이런 친구들은 내려가면 맞겠지만 내려가면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예요. 그래서 헌법은 4문제 이렇게 컷이 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번에는 남경, 여경에 편차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남경인데도 한 문제 틀리고 시험 잘 본 친구들도 많고 여경인데도 2-3문제 이상 틀린 친구들도 많고 왜? 시험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남경, 여경의 차이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헌법 때문에 남경 중에서 다른 과목을 못 봤지만 헌법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헌법을 잘 나왔다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문 해설은 전체 이렇게 볼 건데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이 놓친 포인트를 한번 좀 짚어볼게요. 1번부터 한번 보십시다. 원래 헌법은 전통적으로 1번, 2번, 3번 첫 페이지에 어려운 문제를 내는데 이번에는 재밌게도 6번까지는 그냥 출제하고 어디? 7, 8번 두 번째 페이지에서 난이도를 올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수월하게 풀다가 갑자기 7, 8, 9에서 어려워지니까 여러분들이 멘탈이 또 이제 거기서 흔들려 버리는 거야. 1번부터 6번까지 풀 때는 이번 헌법시험 너무 쉬운데? 이런 느낌으로 풀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앞에서부터 막혔다는 것은 뭔가 놓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1번 먼저 보면 우리가 헌법 해석과 합헌적 법률 해석은 다르다고 했어요. 근데 한 문제로 합쳤죠. 헌법을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법률 해석을 합헌적으로 하겠다는 거, 이걸 두 개를 합쳐서 한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모두 전부 기출된 지문이에요. 그래서 1번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1번 지문에 1번 지문, 제가 늘 얘기하죠. 잘난 척하는 지문. 우리 헌법은 사회가 혼란스럽고 할 때 어떤 우리가 창조적 기능, 방향을 제시하고 그래서 국민 주권의 실현을 보장한다. 이런 거 이미 수차례 기출된 지문입니다. 자, 두 번째 역시 12조가 구금이었다가 구속으로 바뀌었어요. 구속과 구금의 차이를 제가 설명드렸죠. 구금은 장소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는 구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구속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속은 구금 플러스 구인, 조금 더 넓은 의미. 사람을 끌고 갈 때도 뭐하라?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장이 필요하고, 그렇죠? 변호인 조력권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더 확대한 거죠. 절차 보장을 더 확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1번, 2번이 헌법 해석이고 3번, 4번이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할 때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법 문의적 한계, 법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그것을 넘어서면 해석으로 법을 창조하는 것이 된다. 입법권 침해, 권력분리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였어.
조세 감면 규제법이 전면 개정돼서 부칙 조항도 실효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거. 이건 뭐죠? 법이 없어졌는데 법이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유추 해석, 확장 해석 이런 것들에 해당할 수 있고 합헌적 법률 해석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른 해석이다가 아니라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서 허용될 수 없답니다. 1번 틀린 사람 아무도 없었겠죠? 오케이. 자, 2번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쉬웠죠? 2번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기출된 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쉬운 거예요. 기본 원리, 기본 권을 도출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지만 1번은 그런 말 없죠. 모든 해석의 기준, 지침이 된다. 맞는 표현. 2번 책임주의 원칙. 우리 두 가지 원칙에서 도출된다고 했어요. 자기결정권, 그렇죠? 그 다음에 법치국가 원리. 그리고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그래서 2번 관련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종업원이, 직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장님을 혹은 법인을 곧바로 처벌하는 거. 이게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양벌 규정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2번이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법인에게도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 이것도 여러 번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자, 3번. 문화국가 실현에 있어서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불편부당, 그렇죠? 불편부당의 원칙.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중립성을 지키면서 지원, 육성을 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런 말 전혀 거부감 없죠? 맞는 표현. 자, 4번. 법치주의, 거기에는 법률 유보가 그 내용으로 들어있다. 이것도 우리 법률 유보 원칙 얼마나 자주 배웠습니까? 맞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2번도 쉬운 지문이었다. 자, 3번. 3번부터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 2번, 3번은 먼저 걷어내야 하는 지문입니다. 여기서 고민하는 것은 1번과 4번 정도 고민을 해야 되고 2번을 먼저 보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대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우리 최고 보상 제도를 도입해서 이미 받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적용한다면 위헌이다.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3번. 이것도 수차례 기출된 지문이죠. 신뢰보호 원칙은 어떠한 대학 입시 제도와 같은 제도 운영 지침에도 적용된다. 그렇죠?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용된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 아니라 이 문제는 적절한 것은을 묻고 있죠. 적절한 것은. 그래서 2번도 틀리고 3번도 틀리고 그어냅니다. 1번으로 올라가 보면 1번은 이렇게 돼요.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할 때 국가가 유인했냐가 하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국가가 유인했다는 겁니다. 반사적 이익 활용이 아니라 국가가 유인했다면 어떻게 된다?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국가의 이익이 큽니까? 공익이 더 큽니까? 개인의 신뢰 이익이 더 큽니까? 신뢰 이익이 더 커요. 근데 이걸 바꿔 출제했죠? 원칙적 앞부분은 맞아. 국가가 일정 방향으로 유인했다면 국가의 이익이 우선된다.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국어적으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뢰가 더 크니까 신뢰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국가가 유인했는데 국가가 이익을 우선한다. 이거 A와 B라는 대꾸를 바꿔쓰기 한 겁니다. A, B. 혹시 이 함정에 빠진 사람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 말을 어떻게 봤어? 국가가 유인했다. 왜 그걸 국어적으로 해석을 못했어? 국가가 반사적 이익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면 국가 이익이 크죠. 근데 국가가 유인을 했잖아. 그러면 야, 너 유인했으면 책임져 이렇게 되는 거죠. 신뢰가 더 크다고 해야지 왜 국가 이익이 우선된다고 했어.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함정 지문이에요. 1번이 함정 지문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못 찾아내면 앞으로도 못 찾아내. 응? 앞으로도.
이건 너무나 수차례 나왔던 지문인데 A, B가 바뀌었다는 걸 순간 몰랐다 하더라도 국어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국가가 유인을 했는데 왜 국가가 우선되지? 신뢰가 우선돼야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를 국어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지문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함정에 빠져서 그럼 이 답을 이걸로 한 거야? 답을? 응? 답을 이걸로 했어? 3분의 1번? 그렇죠. 그리고 4번 보면 그리고 안타까운 거야. 4번 지문은 기출 지문이고 기본서에도 들어있는 지문입니다. OX로. 세법은 뭐라 그랬어? 조세 제도가 유지될 것을 원칙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수차례 한 지문이란 말. 그러니까 1번이 여러분들 뭔가 좀 이상한데? 근데 4번은 나 본 적 있는데? 이게 정답이네 라는 겁니다. 3번을 안 틀린 친구들은 4번 지문이 기출된 여러 번 기출된 지문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출제된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 번 기출된 지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을 안 틀렸어요. 저도 1번 바꿔냈구나. 말 이상하네. 그러면서 4번 갔더니 이건 기출 지문이네. 그래서 저는 쉽게 답을 찾았죠. 아셨죠? 3번에 1번 같은 함정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국어적으로 말이 안 되네 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어떤 문제에서든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들이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표현이 있고 A, B가 대꾸를 이룰 때 이 대꾸를 바꿔 출제하는 것이 전형적인 함정의 원칙입니다. 진정, 부진정, 그렇죠? 직업, 선택, 수행. 또 뭐가 있어? 다 될 수 있지. 충돌, 경합. 그렇죠? 또 혐연권, 흡연권. 하여튼 A와 B가 대꾸를 이루는 것은 요거 두 개를 딱 바꿔 출제해버리면 틀린 지문이 돼버리니까 요게 함정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문제를 풀 때 얼마든지 A와 B 부분을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한 번도 출제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아셨죠? 3번 틀린 사람 좀 아쉽습니다. 자, 4번 재정, 개정. 4번 역시 난이도가 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 기출된 지문이에요. 1번 헌법을 개정하는 거. 1번이 조금 낯선 지문이죠. 1번. 4.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가장 강력하게 보유되는 권리 중 권리이지만 헌법을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은 국민에게 허용되지 않는 권리이다. 개정은 할 수 있지만 폐지는 못하고 제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국민은 뭐예요? 대한국민은 헌법 개정권자입니까? 제정권자는 아닙니까? 아니죠. 국민이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심지어 폐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국민 주권. 국민이 제정권자이자 개정권자이니까. 그래서 개정하는 것은 되지만 폐지라든지 제정, 다른 법률을 헌법을 모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틀린 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겠는데? 그럼 넘어가 봐요. 두 번째. 헌법 개정안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맞죠? 200명의 찬성. 그 다음 국민투표에서 이건 늘 나오는 함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과반수 투표자 과반수 찬성. 이건 확실하게 걷어냈을 것이고. 자, 3번. 여러 번 한 거죠. 헌법 규정의 효력관계 얘기할 때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효력상 A가 B를 개폐할 정도의 효력상 차등은 인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헌법 제정 규정이고 개정 규정인 것이 구분이 가능하지 않고 효력상 차이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까지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뒷부분이 틀렸네요. 그렇죠? 이건 여러 번 기출된 지문.
그렇습니다. 자, 4번. 관습헌법도 일정 요건 하에 헌법으로 인정됩니다. 관습헌법이 되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한다입니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관습헌법도 헌법에 해당하는 이상 개정하려면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뭐다? 1번을 몰랐다 하더라도 4번이 정답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번 지문은 기출이 됐던 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최신 기출에 있었던 거예요. 문제집에도 있고 여러 번 풀었던 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4번은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 아니라 적절한 것은 3개는 틀리고 마지막은 골라내야 됩니다. 혹시 4번 틀린 사람도 있어요? 난이도 여기에는 없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4번이 기억이 안 났어? 그럼 몇 번을 답했어요? 1번? 함정이죠? 처음 본 내용이 나왔다고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것도 고칠 수가 없어. 그렇지? 이건 공부의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4번을 공부했음에도 처음 본 1번 지문에 나 처음 봤는데 정답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야. 안 되죠? 그거 함정 지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얘기하는데 헌법을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거 국민에게 허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뭘 못하는 거야? 새로운 헌법을 못 만든다는 말이야. 그건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자기가 이런 4번 역시 2번, 3번은 걷어내고 1번은 처음 봤기 때문에 고민할 때 1번과 4번 중에 보다 명확한 거. 4번은 분명 관습헌법도 헌법에 해당하니까 헌법 그리고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으니까 헌법 개정 절차 거쳐야 된다는 것을 정말 수십 번 했죠. 그러면 이걸 맞는 지문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너무 아깝게 틀렸네요. 이 문제도. 이렇게. 근데 4번은 틀렸다고 말한 사람이 아주 거의 없었어요. 왜? 4번 기출지문을 기억했기 때문에. 아셨죠? 3번에 4번, 4번에 4번 같은 것은 여러 번 기출이 됐던 지문이기 때문에 맞춰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3개를 다 몰라도. 오케이? 자, 5번. 기본권 주체. 저는 이 문제는 정말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틀렸냐라고 하니까 정답을 4번 골랐다는 겁니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중요하다 그랬고 외국인의 기본권은 2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직업의 자유 하나, 그 다음에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 직업의 자유 외국인에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안 된다 지문이 5번에 1번입니다. 예외. 그런데 외국인도 이미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허가를 받고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일하고 있다면 뭐 제한적으로 인정된다죠. 이게 예외입니다. 예외. 그래서 요건 근데 1번 보세요. 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국가 자격, 제도 정책과 경제활동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인류 보편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거기 나오죠.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의 자유 판례 2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 판례 뭐냐? 미국인이 미국에서 한의사 침 좀 났다는 거야.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한의사 하겠다는 거야. 그거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판례요. 이 원칙 판례 그대로 출제한 겁니다. 새로운 판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권이 아니다. 오케이, 예스 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붙었다면 근로관계를 이미 형성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특히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정된다. 이런 표현이 붙었다면 예외적 인정이죠. 근데 이 판례는 지금 그거 아니잖아.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 처음에 직업을 갖는 문제. 대한민국 국민이 한의사 하면 나도 시켜달라는 거야. 누구 맘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 그렇죠? 2번은 거주 이전의 자유, 인간의 권리, 외국인에게 인정 안 되는 거 있죠? 명확하게 안 되는 거 반복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무슨 자유? 무슨 자유? 외국인에게 인정 안 되는 자유. 뭐?
무슨 자유야? 인정 안 되는 거. 입국의 자유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 인간의 권리니까 입국의 자유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출국의 자유는 얘기하지 않아요. 입국의 자유는 안 된다고 반복적으로 기출 몇십 번 된 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설마 이걸 고르진 않았겠죠? 입국의 자유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세 번째, 공법인 주체가 되지 못해요. 국가기관, 그 기관의 권한자들은 원칙적으로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없냐? 아니라 그랬어요. 대통령, 시장도 자기의 개인적 기본권을 얘기할 때는 뭐다? 사인의 지위에서는 주장할 수 있다. 시장, 고무 단임권, 노무현 대통령, 정치적 표현의 자유, 주체가 된답니다. 근데 안 된다고 했으니까 X, 그렇죠? 2번, 3번 끝고 마지막 중소기업중앙회. 이것은 공법인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주체가 되지 않는다. 이걸 정답으로 많이 골랐죠? 그게 아니라 주체가 된답니다. 여러분들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수십 번 배웠어요. 무슨 자유가 있다?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된다 배웠습니다. 걔네도 뭐라 그랬어? 사법인적 성격도 있지만 공법인적 성격도 있다. 공법인적 성격이 있다고 해도 무슨 주체가 된다?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된다. 국가기관은 무조건 주체가 될 수 없지만 국가기관 외의 공법인은 뭐예요? 예외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에도 공법인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결사의 자유, 주체 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겁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서 머리에 콱 박혀 있어야 돼요. 사법인은 원칙적으로 되고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러나 공법인도 1, 2, 3의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주체가 된답니다. 사실 기본권 주체는 해마다 한 문제 나와요. 이번에도 무조건 나왔으니까 나왔는데 이런 문제를 틀린다? 이건 새로운 지문이 단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 머릿속에 구조화되어 있어야 돼요. 외국인은 이 두 가지 기본권 항상 나옵니다. 외국인. 그 다음에 공법인도 항상 나오잖아요. 공법인도. 공법인은 주체성이 될 수 있냐 없냐, 국가기관인가의 문제, 그리고 일반 공법인인가에 따라서 공법인, 국가기관인 공법인은 안 돼. 예외가 없어. 그러나 일반 공법인은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의 세 가지. 이렇게 한눈에 정리할 수 있는 파트예요. 여기서 틀리면 정말 억울합니다. 1번이, 그래 저는 우리 학생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너무 강조했고 직업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맞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놓친 사람들은 그 핵심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6번은 정말 난이도 하죠.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죠? 상위, 하위 기본권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혹은 법익 형량의 원리에 따라 해결할 수도 있고 마지막 대부분은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게 흡연권, 혐연권입니다. 무슨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상위, 하위 기본권 논리에 따라 해결하고 그중에 1번, 2번, 4번은 다 규범 조화적 해석이고 딱 하나만 상위, 하위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적극적 단결권만 상위, 하위 기본권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하위 기본권으로 해결한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세트죠. 혐연권, 흡연권. 그래서 6번에 3번 이렇게 됩니다. 6번 문제는 거의 안 틀렸다고 보여요. 자, 7, 8,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목적이냐 수단이냐 피의 취소성이냐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된 판례는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된 판례는 암기까지는 필요 없어요. 암기하지 않아도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번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된 판례였어요. 그렇죠? 보험 사기 피의자를 수갑찬 채 조사받는 것을 경찰이
기자들한테 사진 찍으라고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가 아니라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고, 두 번째, 제한하는 방법은 방법과 여부에 관한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딱 방법의 적절성의 관점에서 방법보다는 방법을 먼저 써보고 안 될 때 여부를 쓰라. 뒷부분은 문제 없죠. 이제 이미 여러분들은 함정을 알았기 때문에 보이죠. 근데 이거 보고 정답하고 갔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방법의 적절성을 못 봤어요. 못 보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3번 변호사 시험 성적 이렇게 나온 겁니다. 변호사 시험 성적. 변호사들한테 시험 성적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위헌이었습니다. 위헌. 무슨 침해죠? 알 권리 침해입니다. 알 권리 침해. 알 권리 침해. 그런데 목적은 인정된다는 겁니다. 대학 서열을 고착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성적을 오히려 안 알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제주대가 꼴등이고 서울대가 1등이라는 그 서열화가 고착화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적을 안 올려줬더니 학교의 서열화가 고착화된다. 막고자 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건 뭐다?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됐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화시키는 나쁜 수단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정답. 자, 마지막. 형사재판 수용자 사복 착용을 하면 어떻게 사복 착용을 금지하면 선입견을 주죠. 위헌이죠. 위헌. 인격권 등을 침해하죠. 인격권 등을 침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이 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니죠, 여러분들. 옷을 재소자용 의류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도망갈 때 눈에 띄어 안 띄어? 눈에 띄죠. 그러니까 수단의 적합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정답을 여러분들이 2번, 3번에서 고민했어야 되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풀었냐? 3번이 맞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번이 그럼 틀렸다고? 어디가 틀렸지? 다시 읽어봤더니 두 번째 줄에 그게 보였습니다. 방법의 적절성이 아니라 침해 효과가 가장 적은 수단을 써야 된다. 이게 피의 최소성이잖아요. 그렇죠? 피의 최소성 원칙 위반. 2단계가 아니라 3단계에서 나오는 게 방법 여부입니다. 근데 재밌게 이번에는 방법 여부를 바꾸지 않고 요 A, B를 방법 여부로 바꾼 게 아니라 뭘 바꿨다? 수단과 피의 최소성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해서 틀렸어요. 근데 이거 함정 많이 빠졌으니까 뭐 틀릴 수 있는 문제긴 했습니다. 아셨죠? 앞으로는 함정 포인트가 방법이냐 여부냐도 있지만 피해 최소성이냐 수단의 적합성이냐도 항상 이건 포인트잖아. 어디 단계에서 부정됐는지가 나오는 포인트니까. 그렇습니다. 7번에 2번 함정 제대로 교수님들이 파셨고 여러분들이 틀렸죠. 그렇습니다. 자, 8번 부작위. 이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제가 우리 키워드 36번 기본권 침해와 구제 키워드에 상상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부작위에는 진정 부작위와 부진정 부작위가 있다 그랬어요. 법은 있는데 불완전 불충분하면 부진정입니다. 대부분은 다 여기입니다. 그런데 법이 아예 없는 거가 진정이에요. 그런데 1번은 뭐라고 하냐면 직계혈족이면 자기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봐서 가정폭력 당한 와이프를 쫓아가가지고 또 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위헌입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결론을 물어본 게 아니라 끝에서 두 번째 줄 포인트가 진정이냐 부진정이냐를 물어봤어. 진정이 아니라 부진정입니다. 이것도 처음 나온 포인트는 아니에요. 출제가 된 바 있고 이 판례를 찾아가면 설명에 부진정 입법 부작위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문제가 없어. 이 조문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조문이 있는데 이런 나쁜 가정폭력 가해자도 떼볼 수 있게 한 거.
그 사람은 못돼 보도록 막지 않은 것이 위헌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진정이 아니라 부진정, 불완전, 불충분한 규정이다라고 해서 1번이 틀린 겁니다. 1번 틀렸어요. 자, 두 번째. 국군 포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은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 포로에 대한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재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것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부작위, 명예권을 침해한답니다. 이 판례가 우리가 처음 본 판례예요. 2018년 5월달 판결이거든요. 2018년 7번에 8번에 2번. 여러분들 국군 포로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 우리 최신 판례랑 달라요. 국내에 귀환한 국군 포로한테만 보상해주도록 한 거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그 판례가 아니죠. 국군 포로가 사망한 귀환포로 이런 사람들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을 해야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애초에 뭐다? 보상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위헌이라고 본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다면 뭐죠?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이 세부 사항을 규정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그 가족들, 유족들의 명예권을 침해한다라고 본 2018년 판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문제 틀린다면 이 문제예요. 왜? 2번 판례를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위헌 판례임에도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3번은 21년 판례입니다. 21년 판례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판례예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서 두 번째 줄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히 법령의 의무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라고 했어요. 과거사 사건은 아주 중요하게 보죠. 국가배상, 과거사 이런 것들. 과거사 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명예회복을 할 의무. 이것은 헌법적 의무다. 그리고 그 헌법적 의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21년 판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린 지문. 이걸 걷어내고 마지막 524 조치. 갑자기 개성공단 중단시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입법을 마련할 의무가 있냐라고 할 때 국가는 뭐다? 22년 판례에서 그런 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정입법 부작위는 맞습니다. 법을 만들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 부작위는 맞지만 그러한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재산권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틀렸죠. 저는 1번, 4번을 걷어냈고 3번을 어떻게? 3번은 헌법상 의무 이렇게 됐기 때문에 2번 판례가 이거 몰랐지만 3번을 걷어내는 순간 정답을 2번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춘 친구들은 1번, 4번 걷어내고 3번은 21년 판례로 걷어내고 그렇게 2번을 맞췄습니다. 물론 위헌이니까 조금 마음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힌트 주잖아. 법령을 제정하라고 했는데도 제정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힌트를 줬고 명예권을 침해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으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한 문제 틀린다면 저는 8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8번 또는 9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2018년 판례가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이 21년 판례, 그 다음에 4번이 22년 판례. 비교적 최신 판례를 섞어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한 문제예요. 이런 거 틀렸다고 혼내진 않습니다. 아셨죠? 자, 9번. 9번도 난이도 상문제입니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근데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못 잡았어. 이건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냐 안 되냐가 물어본 게 아니라 이 4개의 지문은 모두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제한되는 판례입니다. 누가 아니다? 주체가 문제가 된 거야. 주체. 너한테까지 제한되냐 할 때 안 된다는 거야. 첫 번째 보면 경찰 공무원이 두 번째 줄 운전자한테 뭐 하는 거예요? 음주 측정하는 겁니다. 호흡으로 음주 측정하는 거.
뭐죠?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죠. 뭐야? 그 청구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를 제한한다. 근데 결론 우리 뭐라고 알고 있어요? 합헌이죠. 음주 측정할 수 있죠. 침해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응급의료 환자 종사자에 대해서 응급 환자에 대한 보세요, 여러분들. 의료 종사자가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려고 하는데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한다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제가 예시 들었죠? 가족들이 저희 돈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 가족들이 청구인입니다. 가족들. 가족들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누구? 해당 응급 환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누구? 제3자. 3자입니다. 3자. 그리고 이 당사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2019년 6월 달 판례고 우리 책에 있었는데 이 본인 부분, 환자 본인 부분은 책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몰랐다고 넘어가 봐요. 제한한다라고 넘어가 봐요. 그러면 3번. 관세법에서 어떤 신고하도록 한 거, 신고 의무는 다 뭐였어? 일반적 행동 자율권 제한이죠. 귀찮게 하잖아. 맞습니다. 제한한다. 3번은 걷어냈을 거고 마지막 보호 관찰 계속 감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3년의 보호 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거, 그 당하는 사람의 뭐다? 일반적 행동 자율권을 제한한다. 불편하죠. 자유성이 떨어지잖아요. 뭘 감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유성이 떨어져. 그래서 이 피청구인의 일반적 행동 자율권을 제한한다. 보호 관찰을 당하면 감시잖아, 감시. 그래서 제한한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1번부터 4번까지 내려왔을 때 이거 다 기본권 제한하는 거 맞는데 답이 없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근데 이상하다. 왜 항상 그냥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않고 기본권 제한한다고 하는데 1번은 운전자, 2번은 환자, 3번은 그 여행객, 4번은 피보 관찰자. 주체를 특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힌트를 얻었죠. 주체에 틀린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고 다시 올라갔더니 2번 보니까 아니 이거는 본인 치료할 때 제3자가 방해하는 것을 막는 규정인데 왜 본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하지? 라고 해서 저는 정확하게 이걸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9번보다는 8번이 더 어려운 문제였고 9번은 어렵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4번까지 내려갔다가 청구인의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챘으면 풀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당 부분 친구들이 9번 문제 맞추고 왔어요.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느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9번 맞춘 사람. 그치. 그렇게 찾았어요? 이상하다고 느꼈어? 그쵸. 그게 뭐다? 리걸 마인드. 아주 잘 푼 겁니다. 그렇게 잘 풀었어요. 오케이. 자, 10번. 10번도 틀렸다고 우리 이제 줌 할 때 친구가 있었는데 10번은 난이도 낮은 문제입니다. 평등권은 항상 뭐다? 위반인지 아닌지도 묻고 심사 기준 묻는다. 그래서 이건 심사 기준 얘기도 좀 나오죠. 1번. 1번 판례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번은 상식으로 풀 수 있다 없다? 여자가 군대를 갔다 왔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게 위헌입니까? 아니죠. 합헌입니다. 합헌. 그래서 여자가 예비군 훈련 받지 않는다고 해도 합헌이라는 거야. 합헌. 침해한다가 아니라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을 몰랐다 하면 2번을 봅시다. 자사고 사건. 학생들한테 중복 지원을 금지해서 뭘 제한해버려? 고등학교 입학 기회 자체를 제한하죠. 중대한 제한이다 아니다? 중대한 제한이고 자의금지가 아니라 엄격심사한다. 맞습니다. 대표적. 세 번째, 이건 보상해주는 법률이에요. 무슨 법률? 수혜적 법률입니다. 이 경우 보상을 해줄지 말지는 입법 재량이 넓어요. 엄격심사, 자의심사. 자의심사.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헌법이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도 아니고 관련 기본권 중대한 제한도 아니고 무슨 심사한다? 자의금지 심사를 한다. 그러나 결론은 위헌이죠. 평등권 침해입니다. 자, 4번.
교육받을 권리는 능력에 따라 입학에 있어서 차별하지 말라. 그쵸? 그래서 10번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3번을 정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죠? 심사 기준은 자의금지 원칙입니다. 심사 기준, 평등권의 심사 기준은 자의인지 모르면 자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례 원칙. 비례 원칙으로 가려면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얘기하고 있거나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일 때만 비례 원칙. 이게 아주 예외죠. 이게 원칙적 심사 기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10번은 골라낼 수 있었다. 몰랐다. 2, 3, 4번을 다 몰랐다 하더라도 수능생이 여자는 예비군 안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위원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합헌인데 라고 하면 1번은 맞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다. 자, 11번. 11번은 제가 난이도 중문제로 꼽았어요. 왜 뽑았냐? 중요한 지문들이 많이 들어있었고 3번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 중문제 틀릴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좀 했습니다. 물론 그러면 3번을 안 하고 뭘 답으로 했을 거냐라고 할 때 또 답으로 할 거는 없지만 그래요. 그래도 자 1번 DNA 채취 기본권 제한이 3가지가 됩니다. DNA 이거 기본적으로 뭐예요? DNA도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그리고 내 몸에서 뭘 빼가잖아. 신체의 자유. 그리고 또 수치스럽죠? 인격권 등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채취 행위는 안전성을 해함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문제 없어요. 맞습니다. DNA는 합헌입니다. 소급 적용에도 합헌이에요. 다만 딱 한 가지 있죠. 그 불복 절차를 두지 않은 거, 그렇죠? 그 과정에 불복 절차 두지 않은 것이 재판 청구권 침해. 판례가 딱 한 개 있고 나머지 모든 판례는 다 합헌입니다. 소급 적용도 합헌, 채취, 제도 자체도 합헌 이렇게 되어 있고 기출 풀 때 많이 강조를 했던 지문이었고 두 번째. 최신 판례 변경된 아주 중요한 거죠. 강제 퇴거 명령 받은 외국인 보호기간은 상한 두지 않은 거 2가지 원칙. 적법 절차,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깔끔하게 맞는 지문입니다. 자, 3번째.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조항을 노역장 유치 기간에 형벌 불소급 원칙 적용된다였고 결론 위반된답니다. 그 판례인데 이게 심판 대상 조항이에요. 그 개정법을 어디다가 시행일 이후에 행위한 법률이 아니라 이미 행위는 옛날에 했지만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사건에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소급 적용한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이거? 이 사람이 행위시입니다. 행위시. 행위. 그 다음에 이게 상한을 올리는 것으로, 하한을 올리는 것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개정. 그 다음 공소 제기는 이때 있었습니다. 공소. 그럼 뭐예요? 이 개정법을 이때 공소 제기되는 사건, 요 사건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요 사건이 이때 공소가 제기되면 얘한테까지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만 보면 뭐예요? 소급이지. 소급.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는데 불리하게 바뀐 게 적용되는데 과거로 적용이 되니까 위반된다. 그 판례라는 거예요. 한 개밖에 우리 없어요. 노역장 유치 형벌 불소급 사건.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하한을 정한 형법 조항을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서 행위시가 과거인 사건에까지 적용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 근데 뭐죠?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역장 유치 사건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선명하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말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거 이것이 소급 적용이라는 의미를 모르면 함정에 빠질 수 있었던 지문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교과서 가면 어떻게 적어져 있냐? 요 심판 대상 조항이 그 판례 밑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눈여겨봤다면 놓치지 않았을 내용이에요. 심판 대상 조항을 출제 많이 합니다. 경감도 하고 우리 시험에서 이 심판 대상 조항, 왜? 너무 뻔하니까. 그동안 나왔던 기출 지문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심판 대상 조항으로 넣어서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여러분들 4번 지문은 2번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2번에서 나온 지문. 적법절차 원칙이 위반된다고 했고 2번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정 절차상 강제 처분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이때는 법무부가 아니라 뭐다? 제3기관에 의해서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절차 원칙의 중요한 내용인데 2번 판례는 법무부가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4번과 2번은 한 판례이고 3번이 틀렸습니다. 11번 혹시 틀린 사람 있어요? 11번. 그럼 답을 뭘로 했어? 뭐 4번으로? 그치. 그쵸? 3번을 여러분들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요. 그쵸? 난이도 중2 맞죠? 3번이 노역장 그 사건인데 여러분들이 놓쳤고 1번, 4번은 기출이 4번은 제가 2번 판례에서 중요한 문장이라고 강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1번은 기출됐던 지문이에요. 1번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기출문제에 포함되어 있던 지문입니다. 결국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이제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4개 중에 2개를 걷어내죠. 2개를 걷어내는데 여기 2개 걷어낼 때 이미 오류가 생겨버려요. 왜? 남들은 다 아는 기출 지문이 놓쳐지는 게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기출이 탄탄하지가 않다라는 점도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네요. 자, 12번. 12번은 쉬웠죠? 1번.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죠. 특히 문신시술도 의료행위니까 일반인은 못한다. 합헌위원. 합헌입니다. 직업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침해한다죠. 여기는 침해한다가 아니라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12번은 1번만 보고 지나가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쉬웠으니까. 자, 2번. 선택 수행 대꾸로 나오는 건데 다행히 선택 수행 제자리 정확하게 배치하고 있죠. 수행의 자유가 선택 자유보다 더 침해의 효과가 작기 때문에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 A, B 대꾸 맞고 세 번째 이화여대는 법학전문대학원인데 여성만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 법전원, 합헌위원, 합헌이라는 거야. 근데 이건 합헌위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맞아요, 맞아. 남자는 그 학교 못 가잖아. 여러분들 로스쿨은 뭐라 그랬어? 직업의 자유 중에서도 로스쿨 직업교육장이죠. 직업교육장입니다. 로스쿨은. 그래서 로스쿨의 입학 문제는 뭐다? 직업교육장 선택의 문제. 직업교육장도 무슨 자유? 직업의 자유. 그걸 떠올렸다면 당연히 로스쿨 문제네. 직업의 자유 제한이다. 오케이? 직업의 자유 중에서도 정확하게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제한입니다. 아니 내가 교육장 나 이화여대 너무 사랑해. 이화여대 옛날부터 사모했어. 남자야. 그런데 거기는 못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가 제한됐고 그러니까 직업의 자유 제한입니다. 설마 이걸 고르진 않았겠죠? 자, 성매매도 직업이다 아니다? 직업이다. 그래서 이걸 못 갖게 하면 처벌하는 것은 그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맞죠? 맞습니다. 3번이 직업교육장,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다. 기억하시면 되는 문제였고 다만 1번 판례가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정답은 쉬웠습니다. 자, 13번 표현의 자유 나온다고 했죠? 4번 지문부터 보면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입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그러면서 제가 강조한 거 이건 표현 방법 규제가 아니라 뭐다? 표현 내용 규제다 라고 했고 4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줄. 궁극적 의도가 결국은 내용을 제한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내용을 제한하고 있다. 내용과 무관한 규제로 보기 어렵다. 내용 제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요건 우리가 강조했던 포인트. 그래서 합헌 위헌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다. 그래서 4번은 맞고, 3번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오욕. 국기 모독죄는 합헌 위헌, 합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답니다. 반면 국가 모독죄, 그렇죠? 대한민국 안전 위신을 할 목적으로, 그렇죠? 한 그 부분은 위헌. 국가 모독죄는 위헌, 국기 모독죄는 합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 맞고, 두 번째,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가입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군인들 정당 가입 못해요. 사회복무요원 정당 가입 금지네요. 합헌 위헌? 합헌. 침해한다가 아니라 침해하지 않는답니다. 이 판례는 우리 경찰 시험에서 지금 여러 차례 출제됐잖아. 이거 말고 그 밖의 정치행위, 응?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등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하는 그 부분은 위헌. 그러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 이렇게 됩니다. 이 판례는 지금 수차례 출제가 됐던 거예요. 정당 가입 금지 부분은 합헌 이렇게 되고, 1번은 개념 지문이죠.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13번도 상당히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14번. 저는 14번은 정답은 쉽게 찾았어요. 정답 4번 판례는 22년 7월달 22년 판결 중에 별표했던 판례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 선거 기간 중에 모든 집회를 금지해버린단 말이야. 이건 과도하다는 겁니다. 과도해서 결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찾았어요. 4번. 근데 제가 고민한 것은 3번이 아니고 2번이었어요. 근데 학생들은 2번은 고민 안 하고 3번을 고민했었어. 이걸 틀린 사람들은 3번을 많이 정답을 체크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 혹시 3번 체크한 사람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위헌인 것은 알죠? 위헌인 거. 이 판례 위헌이죠? 인천 햇들 사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답니다. 근데 허가제 위반이에요?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헌입니다. 위헌인 이유를 물어봤네요. 그리고 제가 강조한 건 이겁니다. 집회 결사에서 허가제 위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그래서 이건 전형적인 함정이었고 여러분들이 위헌에 꽂혀가지고 위헌된다,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이걸 정답으로 골랐냐? 최신 판례 23년 판례니까 더 선명해서 위헌인데 골랐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22년 4번 판례가 기억이 잘 안 난 거죠.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간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4번 판례까지 선명했다면 절대 3번을 고르지 못하죠. 왜? 3번, 4번 모두 위헌 판결이니까. 위헌 판결. 둘 다 위헌인데? 그럼 둘 다 답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3번. 집회에 대한 허가제 위반이 아니지를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이건 뭐다? 3번, 4번 최신 판례가 선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린 이유입니다. 위헌인 이유를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4번을 알았다면 4번을 정답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고민한 거는 3번 지문이 아니었고 저는 2번이었어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된다. 여기까지 맞고, 그 다음 특히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해야 된다가 제 머릿속에 선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이 말이 저는 언뜻 봤을 때 맞는 말처럼 느껴졌단 말이야. 집회를 금지하려면 위협이 예상될 때만 금지해야 되지 아니면 하면 안 된다로 읽혔는데 정확한 워딩은 뭐냐?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할 때 하나여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표현, 개념 표현을 바꿔 출제했어요. 그래서 이 지문도 틀렸습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제가 나중에 확인했고, 그렇지만 몰랐다 하더라도 4번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2번에서 이런 겁니다.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 너무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했어. 최대 보장해 줘야 돼. 그런데 국가가, 경찰이 이걸 금지하고 해산시키려면 뭐다?
직접적 위협이 존재할 때, 즉 위협이 있을 거라고 예상만으로는 안 돼.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할 때. 14번의 2번 판례는 집회의 자유 키워드 딱 펴면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판례. 그리고 이것 역시 기출이 됐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지문도 아주 좋은 지문이니까 챙기시면 되고, 1번은 이미 출제가 여러 번 됐죠. 시위는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입니다. 그래서 14번은 저는 2번 때문에 고민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은 3번에 정답을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저와 이 포인트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쇄신 판례가 좀 중요했던 판례입니다. 자, 15번 사생활 비밀과 자유. 사생활 비밀과 자유도 사생활의 비밀, 사생활의 자유라는 것을 대꾸로 바꿔 많이 출제하죠. 그런데 1번은 뭐였다? 문제 없죠? 비밀은 알려지지 않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개를 원하지 아니할 사항. 비밀, 사생활의 비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 사생활이. 아, 나는 이런 것까지. 내 이름조차 사생활이고, 뭐 예를 들면 나의 모든 것이 사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아니 나 대부분은 공개해도 괜찮아. 근데 이것만은 안 돼. 내가 남자친구가 있는지, 자녀가 있는지, 병이 있는지 이런 것만은 안 돼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은 뭘 기준으로 한다?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대체로 일반인이 알려지지 원하지 않는 것이 사생활이다. 왜? 개인별로 달리 보면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다. 개념 지문이고 맞는 지문. 두 번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것은 내용의 비밀, 사생활의 불가침, 양심, 성적 영역에 대한 보호, 감정, 세계의 존중, 정신적 내면 생활 존중, 문제 없죠? 기본서에도 있는 판례 내용이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번, 2번. 3번, 어린이집 CCTV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합헌이죠. 제한되는 기본권 여러 가지 얘기가 됩니다. 얼굴이 나오죠? 인격권. 또 내가 특정이 되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또 내가 거기서 생활하는 게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래서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답니다. 맞아요. 결론 침해하지 않는답니다. 자, 4번. 4번도 위헌 판결에 꽂힌 사람은 답이 없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 판례는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통비법 판례. 무슨 원칙 위반인지가 중요하죠. 결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통신의 자유,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네 번째 줄.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영장주의에 대해서는 이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토하지 않는다랍니다. 영장주의의 개념에 법원이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까지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판례에서는 영장주의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영장주의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15번 혹시 틀린 사람? 그럼 몇 번을 했어? 4번이 아니고 3번. 아쉽네. 그렇죠? 보육교사, 영유아도 찍히잖아. 걔도 사생활이 있죠. 그래서 보육교사든 영유아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이 제한된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4번이 좀 영장주의 원칙 위반이 아니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고, 여러분들 말했죠. 중요한 판례가 있단 말이야. 각 파트별로 중요한 판례인데 4번은 메인 판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통비법에서 4개 위헌 판례 중에 하나잖아. 너무 중요하다고 했고, 이건 쟁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판례였고, 그 쟁점을 건드렸고, 그렇죠? 이것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건 난이도 상문제는 아니고 헷갈리게 출제했다는 점에서 난이도 중이지만 사실은 맞춘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파트입니다. 아셨죠? 통비법의 위헌 판례 4개, 특히
인터넷 훼손 감청, 그렇죠? 인터넷 훼손 감청 사건하고 그다음 통신사실 확인 자료 사건의 2개 판례. 이 3개 판례는 쟁점별로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에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공부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50%라고 하면 이 50%가 선명하지 않으면 나머지 50%또 흔들려 버려. 이 50%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예를 들면 별표 3개 판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 이거는 선명해야만 정답을 골라내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데 4번이 정답이 없으니까 엉뚱한 거에 정답을 골라버리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기초로 조금 더 단단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16번. 16, 17, 18, 19 원래 뒤로 갈수록 그렇게 어렵게 출제를 안 하는 편입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1번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너무 자주 나왔던 거고 2번 DNA 정보. 어때요? DNA 정보. DNA 정보가 개인정보도 아니다. 민감정보는 아니지만 개인정보다. 그리고 DNA를 채취하는 것은 아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인격권,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입니다. 그래, 맞고. 자, 3번째. DNA 채취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영구 보존합니다. 합헌위원? 합헌입니다. 이것도 출제가 여러 번 된 판례죠. 침해하지 않는다. 마지막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리 저소득계층 수급권자가 진료를 받은 것을 국가가 알아야 뭔가 혜택을 주겠죠. 의료급여를 주겠죠. 그래서 그 진료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것. 결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 판례입니다. 16번은 다 기출되고 유명한 판례들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쉬웠던 문제입니다. 자, 17번. 양심의 자유, OX. 1번은 준법사약이죠. 준법사약은 결론적으로는 단순한 법을 지키겠다는 헌법적 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해서 양심을 건드리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결론, 양심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준법사약 관련해서는 그런 지문도 있죠. 가석방 혜택을 포기하면 너의 양심을 지킬 수 있으니까 또 문제없다. 이런 표현도 준법사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합헌 이렇게 됩니다. 자, 2번째. 이건 무슨 판례예요? 국가보안법에서 이적 표현물의 소지 취득 행위를 처벌합니까? 안 합니까? 처벌해야 안 해요. 국가보안법에서. 하죠? 합헌위원? 합헌입니다. 합헌. 국가보안법 이적 표현물 소지 취득 행위는 지금 최신 판례에서 연달아 합헌을 여러 번 출제를 했어요. 24년에도 있고 24년 3년에도 있고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끝에 뭐라는 거예요? 이적 표현물 소지 취득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란 말입니까? 이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위헌이란 말입니까? 합헌이란 말입니까? 위헌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허용된다, 합헌이다. 이게 위헌이라는 서술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지문을 여러분들이 X 칠 수 있어야 돼요. X. 그러나 나머지가 쉬웠죠. 가해 학생 서면 사과는 합헌위헌, 합헌, 양심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마지막 보완 관찰 처분. 이건 재범 위험성을 위한 보완 처분의 하나죠. 이것이 양심과는 무관하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니은이 조금 헷갈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17번도 난이도 중문제로 넣었어요. 이 니은 지문 때문에. 그러나 OX여서 속어로 얼마든지 풀 수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혹시 17번 틀린 사람? 17번 없네요. 자, 18번 재산권. 저작 재산권자의 공연권, 또 1번 저작 인접권자의 보상 청구권은 그쵸. 이 저작권자 관련 권리는 뭐다? 재산권입니다. 발명권, 특허권, 저작권, 저작 인접권 모두 직접 재산권이에요. 지적 재산권이라고 불리는 거 맞고 2번째. 수용 주체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공 필요를 엄격하게 보죠. 골프장 같은 건 안 되지만 주체는 될 수 있다고. 3번째 최신 판례죠. 금융위원장이
초고가 아파트, 15억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입니다. 결론 합헌이요? 합헌이에요. 합헌. 18번이 몇 년도 판례예요? 18번이. 여러분들. 22년도 판례죠. 22년도 초고가 아파트 초과 금지, 대출 금지 합헌이다. 자, 마지막 구하라법입니다. 구하라법. 구하라 엄마가 뒤늦게 나타나서 내 상속권 요구했지만 합헌이다, 위헌이다? 합헌이다.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하라 엄마의 경우에도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거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입법 형성권 한계를 일탈하지 않고 재산권 침해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다 맞는 판례였고 3번이 최신 판례 침해하지 않는다였어요. 합헌 판례였기 때문에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9번. 제가 이번에 청구권적 기본권에서는 딱 하나 찝은 게 뭐였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틀린 사람. 이건 용서 못해. 응? 그렇죠? 그렇죠? 예측했잖아. 청구권에서는 이번에 이거 나올 차례가 됐다. 들어온 거 피해자 관련 기본권 2개는 모두 구차. 두 번째, 이거 헷갈릴 수는 없지. 이게 피해자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가해자가 돈 주지 않으니까 도와주는 거. 그래서 생존권적 성격도 있고 청구권적 기본권적 성격도 있다. 세 번째, 외국인에게는 인정 안 됩니까? 아니죠. 뭐죠? 상호 보증 받으면 할 수 있죠. 외국인에게 상호 보증이 필요한 청구권은 2가지입니다. 청구권적 기본권하고 국가배상 청구권. 상호 보증이 있으면 해주겠다. 상호 보증이 없으면 안 해준다. 그죠? 근데 그 밖에 청원권이라든지 재판 청구권이라든지 형사 보상 청구권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때요? 무조건 외국인에게도 인정됩니다. 외국인이 억울하게 옥살이 하면 당연히 보상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 청구권은 외국인에게 되지만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증이 필요한 기본권 2가지가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이에요. 마지막, 이건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안날로 3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 개정되기 전에 5년이었어요. 5년이던 시절도 합헌입니다. 5년도 짧지 않다. 합헌이다. 그래서 마지막 국법에 대한 판단이지만 합헌이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야, 지금 10년인데 왜 5년이냐? 이게 틀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국법 5년이던 시절의 합헌 판례다. 책에 우리 들어있죠? 자, 기본적으로 너무 쉬웠어. 그렇죠? 적절한 것은 제가 우리 박병원 선생님 예비군 훈련 갔다 와도 이거 특별한 희생이다 아니다. 뭐라 그랬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고 특별한 희생이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희생이 아니니까 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합헌. 나머지 납세 의무자가 감시, 중지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 없다고 했고 세 번째, 법적인 불이익이 한정된다 그랬습니다. 사실상 경제상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만 이 39조 2항의 불이익에 해당한다. 그래서 됐고 마지막 이번에 의사들 때문에 공중보건의사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메인 문제는 안 나오고 어떻게 됐죠? 20번의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위헌 판결, 합헌 판결이 있는데 합헌 판결은 딱 2가지죠. 요거 한 달, 군사교육 소집 기간 한 달에 대해서 보수 주지 않고 군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거 둘 다 합헌. 그렇죠? 그래서 침해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 3, 4번 몰랐다 하더라도 1번이 쉬워서 난이도 하인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지금 몇 분쯤 됐어요? 꽤 길게 했어요. 상세하게 했습니다. 몇 분쯤 됐어, 시간이? 시간 한번 봐줘. 그래요. 그럼 이제 지문 해설이 끝났고 공부 방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공부 방향과 앞으로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공부 시험을 보거나
뭘 틀렸는지, 점수가 어떤지를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를 갖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틀린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정답이 4번인데 너는 왜 그러면 3번을 골랐냐라는 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틀린 문제가 자기한테 제일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랬을 때 이 공부 방향을 틀린 문제를 자기가 일단은 틀린 문제, 이번 시험을 놓고 우리가 공부할 때 틀린 문제를 정리하고 난이도 하인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분명히 이건 기출이 부족한 겁니다. 기출이 부족한 거. 그 다음 난이도 중문제에 내가 함정에 빠졌다. 이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정말 어려운 함정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미 기출이 됐는데 그거를 걷어내지 못해서 이것을 걷어내지 못하니까 나머지 함정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어때요? 기출 부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50%의 방향을 채워야 되는데 남들이 아는 기출을 놓치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걸 틀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국어적인 표현인데 이게 위헌을 말하는 건지 합헌을 말하는 건지 아까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위헌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는 이 판례를 합헌으로 알고 있는데 이 표현 안 맞네? 이게 틀리네. 이렇게 걷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국어적 표현에 여러분들이 번번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그거를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맞아요. 그건 위헌이에요. 이건 합헌이에요. 여러분들 알 수 있는데도 표현이 바뀌면 이 국어적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은 지문을 읽을 때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이 국어를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위헌이란 말이냐 합헌이란 말이냐 된다는 거냐 안 된다는 거냐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그 국어적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문제에 또 틀리는 거 모르는 지문이 나왔을 때 자꾸 이걸 정답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했죠? 이게 정답일 가능성은 낮다 그랬어요. 정답은 리딩 케이스에 있어. 중요한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아까 통신의 자유 사건에서 인터넷 회선 감청 사건. 이건 엄청 중요한 판례죠.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답은 모르는 지문이 아니라 뭐다? 이 중요 판례에 함정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찾지 못하고 느닷없는 모르는 지문을 그냥 정답으로 체크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근데 이것도 공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풀이 능력입니다. 지금 다 문제풀이 능력입니다. 요거는 공부로 좀 채우는 거지만 요 부분 국어적 표현을 걷어내는 거, 그 다음에 모르는 지문이 나왔을 때 중요 판례에서 함정을 찾아내는 거, 요것은 다 문제풀이 능력이에요. 문제. 이걸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지문을 풀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지문을. 지문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문을 내가 국어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문제를 읽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60일 지문, 기출 지문을 빨리 배워서 암기하는 건 절대 도움이 안 되고 그 지문을 읽으면서 내가 함정에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국어적으로 해석이 되는지를 연습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연습 시간을 뭐 하루에 30분이라든지 배정을 해뒀고 기존에 가진 기출이나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들을 그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는 거죠. 이건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그래서 내가 그런 문장이 나왔을 때 풀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50%, 여기까지 75%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5%를 채우는 방법은 여경은 이걸 무조건 채워야 되죠. 여경은 어떻게 해야 되냐? 판례에 볼 때 중요 판례가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요. 중요 판례는 기존의 리딩 케이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판이 있습니다. 지금 최판을 이번에 어디서부터 나냐면 완전 옛날 개념 지문들 말고 그냥 의미 있게 정답을 가르는 최판은 몇 년도부터 출제가 됐냐면 2018년부터 2024년은 안 나왔어.
2023년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몇 개년이냐면 7개년이 나왔습니다. 7개년. 우리가 2021부터 2023, 약 3개년은 최판으로 아주 샅샅이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 3개년은 제가 정리를 해주는 걸로 여러분들이 충분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2018년까지 나왔으니까 올해는 7개년이라면 역시 여러분들이 여전히 2018년부터 올해 시험에는 2024년까지 이제 2차에는 나오겠죠. 그래서 책에 2018부터 2024년 요 7개년에서 8개년이 나오는 판례는 다 뒷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요런 판례들을 볼 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부 쟁점까지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부 쟁점. 7개년 판례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제가 7개년 판례. 그러면 7개년 판례에서는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세부 쟁점까지 봐줘야 됩니다. 세부 쟁점까지 볼 때 일단은 위헌인지 합헌인지의 결론이고 결론 이거를 모르면 끝장이지 끝장. 그렇죠? 근데 상당 부분 이거 몰라서도 틀리잖아요. 지금 중요한 판례인데도 여러분들 틀리고 있고 두 번째는 위헌인 이유입니다. 이걸 제가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위헌 판결, 합헌 쟁점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위헌 판결에 위헌인 이유가 쟁점이 세부 쟁점이 보통 4개 정도 검토를 하기도 합니다. 명확성 원칙을 항상 주장을 해요. 또 적법 절차 원칙도 주장합니다. 뭐 예를 들면 영장주의도 주장해요. 그 다음 메인 기본권인 과잉금지 원칙 주장합니다. 대부분 위헌은 여기서 납니다. 위헌.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뭐다? 합헌.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합헌인 거. 얘는 위반되지 않아. 얘도 위반되지 않아. 얘도 위반되지 않아를 기억해야 돼. 구분해서. 구분해서. 그래서 위헌인 이유는 4번이고 위헌 판결 합헌 쟁점은 이 3가지다. 이렇게 판례를 봐야 됩니다. 어떤 데 기준으로? 2018년부터 이제 2024년 약 7에서 8개년 판례를 볼 때는 그렇게 봐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서에 지금 거의 대부분 요거를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제한되는 기본권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요거는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암기로 다 대비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그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배웠잖아. 기본권은 다 배웠잖아. 수십 개의 판례를 배웠잖아. 그 판례에 비춰볼 때 신고 의무? 일행자네. 그렇죠? 내 몸에서 뭘 뜯어가? 신체 의자네. 무슨 정보를 빼가? 개인정보네. 선생님들이 CCTV 찍혀? 상상해봐. 사생활이지. 얼마나 싫어. 사생활 비밀 가져요. 이건 뭐다? 사고로 정리할 수밖에 없어. 암기 영역이 절대 아니고 손가락 달달달 외워봤자 그 판례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 빵점이라 빵점. 그렇지? 요거는 평소에 생각해봐야 돼. 나온다는 거야. 쟁점이 결론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나오는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암기를 한다? 저도 못해. 저도 9번 문제 암기해서 푼 게 아니잖아. 이렇게 나왔는데 사고했더니 다 제한되네. 다 제한되네? 무슨 문제야? 했더니 갑자기 환자 본인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이런 걸 더 찾아내는 것은 상당한 고난도죠. 그래도 찾아냈잖아.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건 맞추고 더 쉬운 것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두 번째입니다. 지금 제한되는 기본권이 항상 케이스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 판례에서 무슨 기본권이 제한되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심사 기준이죠. 위헌 심사 기준. 심사 기준에서 완화 심사 이거 고민하지 마. 일단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원칙적 심사 기준이 뭐예요? 비례 원칙이죠. 그런데 일부 완화된다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 요거보다는 뭐가 더 많이 나와? 평등권 심사 기준.
이건 항상 단골 손님이잖아요. 이번에도 평등권 심사 기준이 좀 나온 거죠. 평등권은 원칙이 자의금지고 예외가 비례 원칙이고 비례 원칙이 되는 것은 1번과 2번이다. 특별히 평등, 관련 기본권, 중대한 제한이다. 이렇게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게 비례 원칙이 적용됐냐? 요걸 외워야 되겠지. 그 외에는 다 이거니까. 그렇죠? 여기 케이스를 외워야 된다. 정해져 있죠? 가산점 사건, 그렇죠? 공무단위권 중대한 제한, 그 다음에 36조 1항을 건드는 사건, 그렇죠? 아까 또 자사고 사건, 책에 이미 비례원칙 판례로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엄격한 비례원칙인데 완화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완화되는 거, 재판 청구권 관련이라든지 청구권적 기본권이라든지,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완화되는 것들 표현이 좀 있는데 요거. 근데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중요도 이제 떨어지는 것 같아. 요거보다는 일단 심사 기준 외운다. 그렇죠? 그리고 완화 원칙은 가볍게 체크를 해준답니다. 오히려 반드시 한 개만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정말 요거. 위헌인 이유를 꼭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원칙을 검토한단 말이에요. 하나의 판례에서. 그러면 위헌인 이유는 이거고 나머지가 합헌이라는 것. 즉 위헌 판결의 합헌 쟁점을 주의해야 돼요. 인터넷 훼손감청에서 영장주의는 합헌 쟁점입니다. 이른바. 그러니까 자꾸 교수님들이 여기를 무조건 지금 출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별표 2개. 요게 나머지 25%입니다. 그렇죠? 몇 개 안 된다니까. 이것도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그리고 완전 옛날 판례까지 다 볼 필요는 없고 비교적 최신 7, 8개년 한 2018년 정도부터 보면 될 것 같아. 2018년, 2019년 이렇게 7년, 8년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하면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공부 방향입니다. 커리큘럼 설명하면서 이제 나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2차 대비, 이제 2차 대비는 4월, 그 다음에 5, 6월, 7, 8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7, 8월은 60일이고, 그 다음에 24년 상반기 최신 판례 특강 이렇게 됩니다. 상반기 판례 특강. 그럼 5, 6월 때 제가 312제 최신 기출, 그 다음에 3개년 최판 OX를 할 거예요. 이 3개년 최판 OX가 2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위헌 판결의 합헌 쟁점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판결은 21년부터 2023년이고 요것과 더불어서 제가 기본서에서 좀 챙겨야 될 위헌 판결 합헌 쟁점을 같이 챙기겠습니다. 기본서 판례까지. 그러니까 21, 2, 3은 아니지만 챙겨야 될 판례까지 제가 요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4월 달에는 기본서를 볼 건데 기본서 중에서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다 하면 한 달 동안 하는 거여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 사회권, 그리고 재산권만 일단 빠르게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총론, 자유권 중에서 중요 포인트, 리딩 케이스들을 살펴볼게요. 리딩 케이스만. 한 주 정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총론에서 몇 문제 나왔어요? 7, 8번까지 나왔죠. 지금 20문제 중에 총론이 8개까지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강론이 12개예요. 그래서 총론이 우리로 치면 키워드헌법 상권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다 맞출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12개 부분이 이제 하권 파트인데, 요거를 이번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권 부분을 뒤에 이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자기가 이 리챌린지 들을 때 이렇게 제가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 이 기본서 요 부분을 할 때 자기가 약한 게 총론이다. 그러면 총론 부분을 따로 병행 회독을 하거나 강의를 추가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자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막 쭉쭉 갑니다.
자기가 모의고사 점수가 평균 200점 늘 이상 나왔는데 점수가 이번에 시험에 못 봤다. 그러면 낙담이 되죠. 낙담이 된다. 그런데 아직 그 점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낙담할 것도 없어. 왜? 공부가 아직 부족했고 덜한 거니까 거기에서부터 200점을 채우고, 지금 이번에 커트보다 10점에서 20점 높은 친구들은 대부분 다 평균 모의고사 성적 평균이 210에서 20 이상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도 딱 그만큼 나왔어요. 그렇죠? 평균 값이.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 공부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낙담하지 말고. 지금 해보니까 3번, 일단 저랑 같이 한 3번이 필요합니다. 3번 할 때 일단은 200점이라고 얘기했고, 여자는 몇 점? 215점. 자기 평균이 여기 안 됐으면 아직 자기 기회가 안 온 겁니다. 그 다음이 뭐? 그 다음이 이제 이것보다 훨씬 높은 점수로, 여자는 지금 230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점수로 여러분들이 간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낙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도 해야 되는데 2시간 꽉 채워서 했네요. 그래요.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조금 얘기 나누고 마무리합시다. 마치겠습니다.